각을 정의를 하는데 각은 단위원에서 원호의 길이다. 그죠? 이 길이를 각이라고 해요. 만일 단위원이 아니면 이 원호와 이것을 나눠주면 되고, 그죠? 그래도 각 값은 똑같아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각 단위원에서 단위원은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인데 이 원호의 길이 이게 각이라는 거예요. 저게 라디안인가? 혹은 이게 r이면 얘는 이 길이가 어떤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길이를 r로 나눈 거예요. 이것을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각이라고 하고 단위는 사실은 단위는 아니고 이름 부를 때 레디안이라고 불러요. 그럼 저희가 아는 그 각은 뭔가요? 40도 이게 그거인 건가요? 그건 아주 옛날에 미개한 사람들이 했던 거고 우리는 현대인들이니까 앞으로는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면 각이 뭐냐면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각이 뭐냐면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의 정도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죠? 얘의 정도는 차라리 이 큰 원을 그리고 얘를 얘로 나눈 것이다. 그럼 얘가 1일 때는 얘 길이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을 정의를 하는데 이 지점에 있을 때 얘를 수직으로 내렸을 때 x의 길이 그걸 코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은 y의 길이. 탄젠트는 얘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알죠? 기울어진 정도. 이거분에 이게 기울기잖아요. 그건 초등학교 때도 쓰죠, 그죠? 유치원생들도 쓰고. 경사도. 탄젠트는 경사도예요, 말 그대로. 근데 경사도가 더 어려운 말이잖아. 기울기가 더 쉬운 말이잖아, 기울기. 그래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 근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됐죠? 정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값을 살펴봐야 됩니다. 코사인 0은 얼마다? 코사인 0은 얼마다? 우리가 길이 이것의 x축이 길이니까 0. 1. 그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코사인 파이는 그 다음 0. 다시 1. 그죠? 또 0. 이렇게 되죠. 각은 계속 302분의 파이보다 더 클 수 있고 대제곱. 그 다음 얘가 뒤로 돌아올 때는 뒤로 갈 때는 마이너스로 부른다고 했죠.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뭘까요? 0. 그죠?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이렇게 갔으니까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는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니까 0.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코사인의 가장 큰 값은 뭘까요? 코사인 함수의 가장 큰 값. 1. 그래서 코사인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값이 이게 반복이 되죠. 한 바퀴 돌고 나면. 무엇을 기점으로? 한 바퀴는 2분의 파이, 2파이죠. 2파이가 될수록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것을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x 더하기 2파이는 뭐하고 같다? 코사인 x하고 같다. 코사인 x는 여기죠. 자, x라고 하면 2파이 더하기 x는 어떨까요? 한 바퀴 더 돌아와서 또 여기죠. 코사인 2파이 더하기 x죠. 이거 같죠.
이게 더 4파이를 대도 같고. 그래서 2파이를 기준으로 주기가 있다 그래요. 네. 돌아도 그 원점이 그렇죠. 그 지점이 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가 2, 4, 6, 8. 8 이렇게 등차 수열로. 등차 수열이 아니라. 아니 아, 등차 수열이긴 하죠. 그 2파이를 주기로 해서 같다는 거죠. 여기 플러스로 해도 되고 마이너스로 해도 되죠. 마이너스는 뒤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2파이를 주기로 하는 함수다. 주기성이 있는 함수예요. 선생님 죄송한데 네. 코사인 사인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제가 좀 빨라서 못 들었습니다. 아까 수업한 거라서. 아 네. 예. 왜 다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느 부분이 코사인이고 어느 부분이 사인인지만. 아, x 부분이 코사인. X의 길이.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중학교 때 배울 때 사인부터 배우잖아요. 코사인에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대학교 가서 배우면 코사인 함수부터 합니다. 실제로 코사인 함수가 많이 써요. 오히려. 왜 x축을 보면 되니까. 네. y축의 높이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사인은 어디부터 시작해요? 사인은 값이 0일 때 0. 사인의 0은 얼마? 얘가 여기 위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이죠. 높이. 높이니까. 네. 사인의 2분의 파이는 1. 사인의 사인의 파이는 마이너스. 여기 오니까 높이죠. 높이. 사인은 높이. 제로. 사인의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 그죠? 사인의 2파이는 0. 자, 그럼 여기서도 보시듯이 0, 1, 0, 1, 마이너스 1이니까 사인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얘도 똑같이 주기를 가지죠. 2파이죠. 2파이 한 바퀴가 지나면 값이 계속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인도 x하고 주기 얘하고 같은 거죠. 사인도 주기 함수. 저기 아까 원의 둘레를 2파이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2파이. 그렇죠. 맞죠? 네. 쟤는 왜 파이가. 아까는 코사인이 2파이라고 쓰고 쟤는 왜 2분의 파이라고 써요? 아, 2파이. 안 속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인의 최대값, 최소값을 알았어요. 그죠? 네. 둘 다 사인, 코사인은 최대값, 최소값이 1, 마이너스 1이고 주기를 가진다. 그 탄젠트가 기울기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네. 기울기는 x분의 y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인분의 사인이 되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탄젠트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코사인 사인 값을 알면 자동적으로 정해지니까. 자, 그런데 탄젠트 값을 봅시다. 탄젠트 값은 0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점점 굉장히 그죠? 커지죠. 네. 그다음 1로 갈 때는 작아지는데 음수로 그죠? 그래서 앱솔루트로 절대값을 보면 커지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중간에 0이고 그다음 이쪽에서는 또 플러스 무한대에서 작아지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네. 자, 이거는 주기가 얼마일까요? 이만큼이 주기죠.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가 되는 파이. 파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이 같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바뀌니까 파예요. 중요한 건 사인 코사인이다.
반지름이 1일 때 전체 둘레가 2파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저거는 2파이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고 3파이나 4파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실제로 재보면 2파예요. 정의가 아니라 네. 길이를 재보면 반지름일 때 둘레 길이가 2파예요. 반지름이 R이 되면은 또 바뀌는 거. 2파이 R이죠. 2파이 R인데 B는 어떻게 돼요? 같은. 같아지잖아요. 다시. 옛날 사람들은 자주 했는데 3.14 어쩌고 어떻게 다 저렇게 재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재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가능해요. 그렇죠. 핸드폰 할 시간에 넷플릭스도 사람들은 없어야 재고 되고 있어요. 핸드폰도 없어야 되고. 아주 좋네요. 근데 파이는 그러니까 둘레가 2파이라는 거는 재는 아니라 네. 그게 안 재지니까 그 B를 그냥 파이라고 놓자라고 정의한 거 아닌가요? 아니 잰 거예요. 잰 거를 정확한 값을 우리가 모르니까 정확한 걸 쓸 수가 없으니까 알지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파이는 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괜히 파이가 아닌 거예요. 먹는 파이도 그 파이랑 네. 파이처럼 생겼 파이 원처럼 생겼잖아요. 정말. 저 값에 대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거는 당연해요. 순전히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하면 이집트에서 왔다 했잖아요. 기하학이. 그 기하학이 이집트에서 일찍 발달한 이유가 기하학은 땅을 측량한다는 말에서 왔대요. 지오메트리. 그 이집트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옛날에 지들끼리 구획한 땅이 안 보여요. 국가적으로 이걸 정확히 알려줘야 싸움이 안 나는 거야. 땅 한 편 갖고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 많아. 특히나 그때는 재산이라고는 땅이 있는데 파이값에 따라서 땅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나일강이 범람을 안 했으면 수학이 덜 발전했을 수도 있겠구나. 자꾸 범람을 하니까.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 문명이 발달해요.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 거기서 곡식을 짓잖아요. 강수가. 그랬으니까 문명을 강과. 그리고 그럼 이거는 그러면 삼각함수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지금 본 주기성이에요. 주기성. 제 아는 분은 이름이 성함이 주기성이라서 평생 고생하는데 다른 함수 보면 이런 주기가 없잖아요. 이런 주기를 가진 함수 처음 봤죠. 이 주기성을 가진 함수가 뼈대가 됩니다. 함수에. 그 말이 뭔가 하면 어떤 다른 주기를 가진 함수가 있으면 삼각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굉장하죠. 굉장한 발견이죠. 그건 해석하기라는 학문이 미적분이 생기고 나서 발견한 건데 프리에라는 사람이 임의의 주기성을 가진 함수는 우리가 아는 간단한 주기성의 함수인 삼각함수의 합으로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알면 주기의 함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뼈대죠. 근데 그러면 주기를 가진 함수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함수는 주기를 가진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 함수를 알려면 우리가 그 변수에 대한 모든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이래 있으면 이 무한대까지 간다면 이 값을 다 알아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 뒤에 값의 값을 다 알 필요가 없죠.
우리가 실생활에 쓰인다면 그냥 한 100억까지 값만 알면 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뒤에는 관심 없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면에서 계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함수는 1에서 0에서 100억까지를 주기로 가진 함수로 볼 수 있죠.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는 삼각함수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의 함수는 잘라서 주기적인 함수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임의의 함수를 이 정도까지는 삼각함수의 합으로 다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함수는 보기 힘든데 삼각함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임의의 함수가 주기성을 갖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주기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100억 정도까지만 필요한 거는 100억까지다 갑시다. 뒤에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지. 뒤에는 그냥 오차라고 생각하고 100억까지는 주기적인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100억까지 주기적인 게 아니라 한 주기가 100억이고 100억 뒤부터는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계산 안 할 거. 계산을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패턴의 최소 단위가 0에서 100. 그렇죠. 그렇죠. 그 이 뒤에는 그냥 오차니까 안 해. 우리는 여기까지만 관심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다항함수들은 전혀 주기적이지 않잖아요. 주기가 아니죠. 네. 응. 그러니까 잘 상상이 안 돼요. 임의의 주기적인 함수라는 게 어떤 게 있는 거지? 임의의 함수인데 그걸 주기적인 함수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간주를 한다는 거지. 어떻게 간주를 하느냐. 잘라버려서 그 값이 반복이 되는 함수로 생각하자는 그럼 거죠. 1차 함수 모양이 그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그렇죠. 있을 것이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했는데 임의의 당함수는 어느 정도 값까지 우리가 잘라버리면 무엇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삼각함수의 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건 강의록이 없으니까 삼각함수의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무한급수의 즉 무한이 아니라 뭐죠?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에 뭐 더하기로 나타냈듯이 그러면 어떤 함수를 삼각함수가 있으니까 삼각함수는 sin x가 있을 거고 그죠? sin에 또 뭐가 있을 거고 2x가 있을 거고 sin에 3x가 있을 거고 있겠죠? 그럼 여기에 얘를 sin에 x가 없는 sin 제로도 있겠죠? 그럼 얘는 뭐죠? 1이잖아요. 1이니까 a0 더하기 a1 sin x 더하기 a2 sin x 2x 이런 식으로 임의 함수를 이거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값까지는 뒤에는 5차로만 생각하고 x가 큰 건 5차로만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이 야 sin x도 구하기 힘든데 우리가 저걸 어떻게 생각을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실생활에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오차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차는 어차피 계산하다가 작은 거는 날리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는 어떻게 오차로 생각을 하고 이 함수를 우리가 건사를 하면 여기 한 an의 sin의 nx까지로 건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값들만 잘 알면. 그죠? 그럼 또 물을 거 아니야. 아니 이것도 계산하기 힘든데 얘를 왜 이걸로 나눠서 계산을 해? 할 수 있죠. 자, fx라는 것을 함수를 내가 저쪽에 전달을 한다고 합시다. 통신을 통해서. 그럼 fx 값을 여기 다 불러줘야 되죠. x의 값에 대해서. 그죠? 그래야 fx를 전달할 수 있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쟤하고 나는 sin x를 다 알아. 그러면 내가 저기 전달해 줄 거는 뭐죠? 아니죠. 서로 sin x, sin 2x는 다 아니까 얘만 전달해 주면 되죠. A0, A1, A2, AN까지만 전달해 주면 fx의 정보를 다 보내도 쟤는 받아서 fx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저 A1, A2, AN은 네.
왜 ABCD라고 쓰지 않고 A- ABCD 하면 이게 한 100개 정도 되면 알파벳 24개면 끝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건 뭐 지수처럼 의미가 있는 수가 아니라 그냥 어떤 수예요. 수가 의미의 수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저기는 사인에도 EX 저기 뒤에 사인 NX잖아요. 네. 저 2와 2는 꼭 같아야 되고 뒤에 N하고 N은 꼭 같아야 되는 게 꼭 규칙이 그 자리에 와야 되니까 ABCD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얘 정보를 보내려면 우리가 굉장히 무한히 많은 정보를 보내야 되는데 유한계의 정보를 보냄으로써 거의 비슷한 값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통신 이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정보를 보낼 때 많은 정보를 보내지 않고도 대부분의 정보를 손실 없이 보내는 거예요. 손실이 적어지려면 이게 많아져야 되고 손실을 많아지더라도 대략적인 윤곽을 보낼 수 있으면 이걸 작게 하면 되죠. 그걸 뭐라고 한다? 압축 전속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식을 사인 값을 합으로. 만들어 네. 사인 값의 합으로 만들어서 보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차함수식이나 이런 것처럼. 예, 그렇죠. 네. 근데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둘 다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인으로 보내도 되고 코사인으로 보내도 돼요. 그거로 복원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데이터만 보내고 유한계 데이터를 보내고 복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사인 얘 값을 넣어서 복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가 사인 X, 사인 2X, 사인 3X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붙는 1, 2, 3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일종의 이걸 뭐라 그러지? 코드 쓴 종이를 그걸 뭐라 하죠? 암호 해독지? 예, 일종인 거죠. 네. 예, 예. 그 약속도 같이 보내야겠네요. 그러면. 아니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죠. 약속한다고 보내지 않고도 예. 저쪽 받을 사람이랑 그래서 사실은 이 숫자를 보내는데도 정보가 필요하겠죠. 아니 정보량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느려지겠고 트래픽이 그렇죠. 트래픽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옛날에 통신 수단이 발달 안 했을 때는 이 숫자를 작게 썼고 압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대역이 갈수록 이걸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통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니요. 이걸 처음 만든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통신 이론을 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이는가를 하는 수학을 찾다 보니까 이걸 한 거죠. 그럼 저거를 처음 만든 수학자들은 응. 그냥 주기성에 대해서 그냥 그렇죠. 말하자면 그냥 혼자 연구하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한 거고 네. 응용 다른 사람들이 응용은 발견은 17세기에 했고 응용은 20세기에 와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부분은 소리에 대한 거예요. 소리도 그렇고 이제 그림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한 함수를 써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인의 그래프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웨이브처럼 보여서 웨이브라고 또 그림에 대해서 보낼 때는 웨이브렛이래요. 웨이브렛. 나중에 그 그림을 보겠지만 사인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뭐 아시는 기억을 더듬으면 이 웨이브렛이라는 함수는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함수를 조합을 해서 보내요. 그래서 이 웨이브렛에 관한 거라고 그래요. 웨이브렛에 대한 대가가 미국에서 이제 수학회장도 한 드부시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대학원생들을 이끌고 모생과 루브르 박물관에서 하는 대회가 있는데 뭔가 하면 가짜 그림을 골라내기 해요. 가짜 그림을 골라내기인데 이 웨이브렛을 써갖고 이 사람이 계속 우승을 했어.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을 하고 역사를 전공해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곤란한 게 거의 100%예요. 가짜 그림은.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그림에 보면 붓의 패턴들이 다 다른 거예요. 뭐 색깔이 겹치는 곳 이런 것을 웨이브렛으로 분석하고 가짜 그림과 진짜 그림.
이제 그냥 안 쓰이는 거 저런 같죠. 걸 응용해서 딥페이크나 이런 것들도 다 되죠. 예. 딥페이크 골라내는 것도 이런 거죠. 그림에서 적어도. 근데 이제 뭐 말이나 뭐 성문이나 이런 것도 다 분석해내겠죠.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웨이블렛이라는 저 이 파장을 네. 옆에 있는 저 사인 함수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사인 함수는 보통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좀 더 그림은 더 패턴이 복잡해요. 그림은 패턴이 복잡한데 그거는 이제 사인 함수 대신에 이 함수 대신에 이런 함수를 여기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보통 다 주기성이 있거나 이렇게 파동 같은 게 있는 것들은 저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건가요? 세상은 모든 것이 주기성이 있다는 거죠. 짧게 보면, 끊어서 보면. 잘 머릿속에 상상은 안 되네요. 그리고 2차 함수의 포물선이 계속 포물선 모양이 계속 나란히 계속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가요? 포물선은 굉장히 쉬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물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서 주기성을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영원히 무한대까지가 아니에요. 실생활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값에서 계산 끊죠. 여기까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없애버리고 이런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죠. 토기 모양이 계속 반복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건데 우리는 계산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쉽게 말해서 그 식을 찾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인 코사인처럼 이거는 쉬운데 아주 어려운 모르는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변동이 복잡하고 근데 우리가 아는 변동이 쉬운 거는 사인 코사인 함수잖아요. 그걸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거의 정확하게 값을 베껴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근데 그걸 통신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주기성을 갖는 함수는 삼각함수 말고도 또 있나요, 그러면? 근데 삼각함수 0과 1 사이에서 되게 심플하게 반복이 되니까 삼각함수만 쓰는 건가요? 다른 주기성을 가진 함수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미 이거는 발견됐고 굉장히 말 그대로 간단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계산하기도 쉽고 해서 이미 알려진 함수로 다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거는 있지. CD 디스크에 있잖아요. 그 안에 소리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네. 그럼 소리가 어떻게 있는지 궁금 안 해봤어요? 신기하네. 소리는 이런 파형이라는 걸 알고 있죠? 아까 그런 숫자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프화해서 A0, A1 이런 숫자들이 반복해서 있는 거예요. 뒤에 쌓인 그건 없. 근데 우리가 디지털 녹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를 다 이진법으로 바꿔야겠죠. 그럼 0, 1 이런 것들의 조합이 있겠죠. 네. 그죠? 그러면 CD 안에 숫자가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우리가? 모르스 신호처럼 넣는데 CD 안에 홈을 이렇게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가 읽으면 짧은 거는 0이고 긴 거는 1이구나. 그래서 이 신호를 가지고 아까처럼 사인 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사인 함수의 조합으로. CD를 만드는 원리가 그 원리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공 CD 보면 네. 기록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색깔이 다르긴 합니다. 다른 거죠. 예, 공 CD는 그게 없고 그 CD 라이트에서는 그걸 지져서 이런 홈을 만드는 거예요. 한 번도 자세히 아세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보이나요? 여기 파여 있는 게? CD 플레이어 없을 때 이거 돌리면 음이 재생이 되죠. 이게 눈으로는 저 구멍은 안 보이는데
색깔이 색깔이 변한 거는 공 CD하고 무지개처럼. 다르죠. 기록한 시 부은 CD하고 보면요. 그냥 굽는다고 해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굽는다는 아, 그래서 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칙칙해져서? 그냥 CD를 굽는다는. 여기 지지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지져서 그 공시디는 되게 화려하게 반짝반짝하는데 걔는 좀 칙칙해지나 봐요. 구워지면. 그래서 부어지는 색깔 게더 톤이 조금 달라 보여요. 그냥 눈으로 구별이 돼요. 자 그러면 0하고 1을 지질 때 여기 길이 얘의 차이에 따라서 0하고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짧으면 짧고 조금 더 길면 같은 크기라도 정보가 더 많이 저장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걸 짧게 하려면 파장이 짧은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블루레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블루레이즈 디스크, 블루레이즈는 파장이 더 짧아요. 그래서 정보를 더 많이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간격이 짧아서. 예, 근데 그 신호를 그냥 0이라고 우리는. 다 여전히 0, 1로. 예. 간격을 쪼리면 쪼릴수록 더 많이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면 CD하고 DVD가 파장이 짧죠. 예. 그거는. 같은 크기인데. 그럼 LP는 어떻게 됐느냐? 아까 그것 안 해. LP는 말 그대로 여기가 소리에 골이 있습니다. 네.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돋보기로 확대를 해봐. 그러면 바늘이 여기 지나가면서 흔들려요. 흔들린 만큼 그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우리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LP는 전축을 통하지 않고도 턴테이블 올려놓고 이러면 들려요. 미세하게. 예, 그냥 들려요 소리가. 그럼 카세트 테이프는 어떻게 돼 있느냐? 카세트 테이프는 여기 테이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철가루가 뿌려져 있어요. 그 철가루의 분포가 소리에 따라서 아날로그적으로 모양이 돼 있어요. 저기 소리꽃처럼. 그런 걸 계속 그렇게 응용해서 뭐 오르골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건가요? 오르골이 원래 그런 거죠. 원래 그런 거고 그게 이제 좀 발달해서 이렇게. 초공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걸 지우는 게 이제 여기 자석을 아예 갖다 대면 얘들이 랜덤하게 해서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D가. 상가함수가 그래서 끊임없이 상가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걔가 중요한 거구나. 중요한 정도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예요. 상가함수는. 그러니까 효용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끊임없이 뭐. 그래픽할 때는 안 쓸 수가 없더라고 다 쓰니까. 그렇죠. 나는 그냥 간지가 나서 좋아했는데. 저런 얘기 안 못하겠어. 이제 로그 함수예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는 역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역함수 있잖아요. 로그 함수는 y는 ax라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y는 x가 주어지면 정의가 되는 거죠. 값을 구하는 거죠. y는 a의 x승이라는 것은 x가 a는 정해져 있고 0보다 큰 a가 주어지면 y가 하나 정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y는 2의 x승은 어떻게 돼요? x의 값을 넣으면서 y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y가 주어졌을 때 x의 값이 뭐냐? 물어줄 수 있죠. 그게 역함수의 정의죠. 네. 그래서 그때는 y가 주어질 때 x가 뭐냐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y가 yx. 그래서 혹은 x, y를 바꿀 수도 있죠. 우리가 귀찮으니까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은 뭔가 하면 x가 주어진 y를 구하는데 몰라.
이것으로만은 몰라요. 그럼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고쳐야 돼요. 얘는 역함수 무엇의 역함수로 정의가 됐으니까 x는 2의 y승으로 쓰고 x의 값을 하고 여기에 맞는 y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찾는 연습을 해봅시다. 여러분 로그 함수는 처음 선생님 연습하기 전에 한 개만 물어볼게요. 네. 왜 로그라고 했어요? 저도 통나무랑 무슨 관계예요? 그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로가리즘에서 온 말인데 등이면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뒷담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로그 2의 2는 무엇인가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y로 놓고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2는 2의 y입니다. y를 추측해야 되는 거죠. y는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로그는 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로그 2의 4는 뭐다? 몰라. 계산을 해보자. 4는 2의 y승이다. 그래서 y는 2다.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라는 관계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역함수로 정의되는 함수는 처음 하잖아요. 역함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죠, 그죠? 뭔가 하면 익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그를 잘 모르는 애들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이다? 역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저 계산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계산해 보세요. 로그 2의 2분의 1, 로그 10의 100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선생님 저기 초록색으로 쓴 게 원래 그러니까 저기 역함수기 때문에 x는 로그 2y 저거잖아요. 파란색. 예. 근데 우리가 항상 y는 어쩌고라고 쓰니까 저렇게 쓰자라고 지금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는 y에 대한 함수인 거고, 그죠? 이는 y의 값을 주었을 때 x로 하는 거. 이건 역함수에 정의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쓴 건데, 우리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변수가 거죠 있어서. 지금. 예. 물론 그 원리를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연습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식하게 연산 공부를 엄마들이 시키는 게 뭐 또 나쁜 거라고 보기도 좀 그러네요. 연산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가,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제 로그와 지수 사이의 변화는 뭐 그냥 이해는 했지만 10번 한 애랑 문제를 풀면서 100번, 1000번 한 애는 그건 다르죠. 뼛속에 각인되는 게 다르잖아요. 예. 근데 머리 좋은 애가 10번을 하는 거하고 머리가 그다지 뛰어난 애가 100번 하는 거하고 결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별로 안 좋으면 100번이라도 해야지 되는. 100번 하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머리 좋은 애도 10번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막 갈아 넣는 걸 참 뭐라고 하기도 그러네. 가면 안 되지. 갈아 넣을 필요는 없죠. 갈아 넣을 필요. 대치동에 천천히 가면 돼요. 그래서 무섭네요. 그 학원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하기는 그런데 그 갈아 넣는 방법이 잘못된 곳이죠. 여기가. 근데 이해는 하고 갈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해를 했다는 이제 전제 하에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갈아놓으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되니까. 그냥 갈리는 거죠. 같이 가. 그러니까 막 뭐 이거 여기까지 갈 것도 없이 예를 들어 처음에 사층연산 할 때도 뭐 주변에서 보면 뭐 무슨 해법 수학이 뭐니 네. 해서 그냥 막 계속 많이들 시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해서 예를 들어 저희 애는 이제 연산이 처음에 되게 느렸었거든요. 뭘 저걸 저렇게까지 시키나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나쁜 거 같지도 않고 애가 사층연산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걸 풀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이의 단계를 뛰어넘을 필요도 없고 그게 문제죠. 그걸 자꾸 뛰어넘어서 1학년 애들한테 3학년짜리를 시키고 이래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과제량을 준다든지 그런 건 안 돼요. 과제량을 주고 시간을 넉넉히 주는 건 좋은데 그렇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내에 풀어 이건 안 되는 거죠. 참 어렵겠다 싶기도 해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수준이라든지 적정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수학을 잘했던 사람한테 수학에 대해서 묻고 배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수학을 못했던 사람한테 배우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부모들은 뭐라고 하기가 참 애매해지는 거죠. 공포에 많이 휘둘리죠. 부모들이. 자, 다 하셨습니까?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못하셨죠? 네. 다음 건 풀었습니다. 이거는 풀었어요? 네. 얘는 얼마예요? 10. 아니, 아, 2. 그럼 또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될 텐데. 제가 머리가 안 아니요, 머리하고 상관없다니까. 좋아요. 이렇게 로그가 하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로그가 뭔지 그럼 쟤는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저렇게 그림 맞추듯이 위에 공식 아니,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관계가 로그의 정의예요. 로그를 계산하는 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많이 하면 나오는 거고 로그의 정의 제가 첫 시간에 뭐라 했어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정의에 따라서 풀으라고 했잖아. 정의에 따라서. 그게 정의예요. 이게 마이너스 근데 그 로그를 잘 몰라서 뭘 찾아봤더니 그 엄청 큰 수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이제 곧 할 겁니다. 아, 네. 아니 이제 막 이래 똑똑해진다니까 학생이. 찾아봐. 돼요? 자, 제 뒷분 나머지는 다 풀으세요. 차차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하세요. 혼자서 하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2의 y승은 2분의 1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2의 y승은 y성은 2분의 1. 네. 그럼 이쪽을 2의 몇 성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지수만 비교함으로써. 2분의 1은 2의 몇 성이에요? 2분의 1은 2의 몇 승이냐고. 예, 까먹은 거죠. 마이너스 1승. 그렇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많은 숫자로 제가 무슨 새로운 연산이나 이런 게 나오면 몇 번 해야 된댔죠? 100번. 한 종류당 100번을 해야 돼. 심심할 때 하세요. 심심할 때. 응? 요즘 자가격리 돼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저께 한 7개월 만에 거래처 사장님 만났는데 딱 첫 마디가 아니 왜 찢었어? 그래서 자 그러면 우선 지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지수에 보면 우리가 지수 함수는 A의 X승이죠. 그죠? 그러면 X
x의 x1에 대해서 뭐가 대응이 되죠? 여기에 a의 x1이 대응이 되죠. 만약 x2가 있으면 여기는 a의 x2가 대응이 되죠. x1 더하기 x2는 뭐가 대응이 될까요? a의 x1 더하기 x2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미리 다시 표현하면 a의 x1승 곱하기 a의 x2승이죠. 됩니까? 예. 그러면 지수의 모양을 우리가 이걸 x1에 대해서 y1으로 쓰고 이걸 y2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표기를 간단히 한다면 얘는 뭐가 되죠? y1 곱하기 y2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의 세계에서 볼 때 x1이 y1에 대응되고 x2가 y2에 대응되는데 여기 덧셈은 뭐에 대응되죠? 곱셈에 대응되죠? y1 곱하기 y2 그죠? 이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 했죠? 우리가? 로그로 했죠? 예. 이쪽이 지수면 이쪽으로 가는 걸 로그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로그 함수에서 곱셈은 덧셈에 대응된다는 거죠. 지수 함수는 덧셈이 계산하고 나면 곱셈에 대응되는데 그러면 이걸 거꾸로 쓰면 여기에 로그가 있으니까 로그를 통해서 로그 y1 곱하기 y2는 뭐가 된다? 로그 y1 더하기 로그 y2가 된다는 거예요. 보입니까? 자, 그러면 로그라는 함수를 보면 로그의 10의 100을 계산하면 이건 뭐 아까 2라고 나왔죠. 만일 로그 10의 1억, 10의 8승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8이 됩니다. 자, 이 연습 문제. 그죠? 그 말은 굉장히 어떤 큰 수는 로그를 붙여놓으면 작은 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어떤 두 큰 수는 이쪽으로 가면 작은 수 두 개 합의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로그 표가 있어갖고 옛날에 로그 표라는 것은 돈 주고 사야 하는 비싼 겁니다. 계산사 하는 사람들이 다 계산해서 썼어요. 그럼 뭔가 하면 이쪽 하나는 로그예요. 이쪽에 수가 있고 이 로그 값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수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A1, A2 뭐 이런 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X1이라고 합시다. 계산을 다 해놨어요. 여기 X1 이렇게. 여기 로그값 Y를 다 계산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미 수학자들이 계산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두 수를 꺼내서 곱하고 싶어요. 근데 곱하려니까 이게 숫자가 커서 곱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수는 작죠. 그럼 작은 수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죠. 표를 보고 찾아요. 그럼 얘를 덧셈만 해. 여기를 곱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덧셈한 값이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곱은 그 거꾸로 표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이 셈은 작은 숫자의 덧셈일 것 같고 로그 표의 득택에 이걸 찾을 수가 있죠. 자, 이
이렇게 찾는 거, 자 이쪽으로 가는 거 사실은 지수예요, 지수 그죠? 지수함수예요. 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역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 푸는 거예요. 첫 시간에 곽쌤이 질문하셨나? 역함수 어디다 써요? 이러잖아. 잘 썼죠, 그죠? 혹은 역함수가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씁니다. 가령 환율 변동표가 있어요. 시각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시각에 따라서 환율을 구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뭐예요? 어떤 환율이 있을 때 그게 언제 시간인가 찾는 것도 필요하죠. 그건 역함수죠. 관계가. 일상생활을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학적 개념을 우리가 또 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떻게 쓰는가도 중요한 거죠. 혹은 쉽게 말해서 A의 남편이 B다. 이게 함수라면 B의 부인이 누구다 맞히는 게 역함수예요. 그죠? 이거 다 쳐졌는데. 아. 그걸 다루는 수학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수의 아까 누가 큰 수의 예. 그러니까 로그에 유용하면 되죠. 그게 근데 네. 생각해 보니까 역함수 언제 쓰냐고 질문은 했는데 네. 저 로그표가 중학교 때 책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한 번도 내가 저거를 쓸 일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쓸 필요 없죠. 계산기가 다 있으니까. 로고는 아 그게 옛날에 그 옛날에 이게 계산표죠. 예.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좀 연세되신 분들은 요즘은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로그 배우고 하면 꼭 자리수가 몇 자리냐 그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게 뭐 요즘에는 나 뒷자리가 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셈이 아니라 이렇게 큰 수를 계산하는 법을 로그표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계산법이거든요. 좀 계산기가 요즘 많이 보편화돼서 네. 저런 필요성을 잘 못 느끼니까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사실은 로그 이전에는 사인을 썼어야 했습니다. 사인을. 삼각함수를 썼어야 했어요. 삼각함수가 사인의 x 플러스 y는 사인의 x 사인 y 더하기 코사인 x 코사인 y니까 이걸 다시 하면 사인의 x 사인의 y는 2분의 1 사인의 x 더하기 y 더하기 사인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것도 보면 사인의 두 값이 덧셈이 곱셈으로 바뀐 거죠. 그죠? 그 사인 그것도 사인표가 있었어요. x와 y를 값을 하고 그것을 사인의 값을 구하고 얘의 값을 구하고 얘의 곱을 이용해서 두 수의 곱을 했어요. 물론 사인은 1과 0 사이죠. 값이. 네. 1과 0 사이라도 어떻게 되면 돼요? 우리가 큰 수가 있으면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잘라서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로그가 발견되고 나니까 더 유용하게 이걸 썼다고. 로그는 언제 발견됐어요, 선생님? 16세기 정도일 거예요. 1600년 되니까 17세기인가 보다. 저 그런 거 잘 모르요. 문과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외우는 사람들 신기해요. 물론 외워서 강의를 할 수도 있지만 네이피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네이피어. 천문학자예요. 천문학.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더 하고 나머지 하고. 그러니까 네이피어가 천문학자라는 얘기는 천문학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큰 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로그를 그냥 개발해버린 건가요?